그 전에 12월 1일 날 우리가 그때 딱 주제가 2천만 원으로 투자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그래서 포트에 담았던 게 이제 요거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에 말씀해 주실 때 S&P로 50%를 담아라. 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담는 걸로 가정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비자를 30% 담아라 해서 200만 원씩 해서 30% 담았고 그리고 이제 20%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왜 이제 그때 말 나오던 게 이제 막 테슬라 그때 막 테슬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거는 그 리스크도 있으니 하세요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테슬라 말씀해 주셨고 엔비디아는 부사장님이 장우석 부사장님이 엔비디아 강력 추천하셔서 엔비디아 10% 다 먹고 요렇게 했습니다. 12월 1일 날. 그리고 요게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요게 이제 S&P 500 올라간 거 여기 표시해 놓은 거가 4,100이 조금 안 되는 거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4,4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뒤에 표 봐주시면 수익률이 29%가 나왔어요. 네, 이 시세 차익만 들어 있는 거고 배당은 빠진 거라 실제로 배당 들어가면 30% 1%는 올라가니까 여기서 30%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예외 아닐까 이렇게 또 그래서 그냥 기타 10%를 책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평상시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10% 넘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그냥 10%만 잡아도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진짜 이게 6개월에 15%면 뭐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년이면 30%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20% 이상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와, 이 정도의 힘이구나 평상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걸 하면서 궁금한 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예외인가? 이런 생각을 또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분명히 예외적인 경우죠. 이렇게 많이 나오긴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저는 항상 시장 대비 얼마가 올라갔냐 떨어졌냐를 중시 여기거든요. 뭐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내게 좀 덜 떨어지면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표는 지수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 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S&P 500이 같은 기간에요. 이 그림을 아까 보시면 12월 1일 대비 6월 한 23일까지요. 한 7%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한 전체적으로 보면 15%? 네 종목만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꽤 성과가 좋았는데 이거는 제가 겸손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큰 주식 위주로 올해 주식이 반등하면서 좀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강조드리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학교는 그만뒀지만 너무 목표를 크게 삼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좋게 나온 거가 앞으로 또 이어지겠거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지수를 쫓아가더라도 선방한다. 그 정도 생각이 맞다라고 보고 하나 참고로 말씀 나중에 또 제가 제공해드리겠지만 최근 저희가 10월 14일 날 발간 그 책에 보시면 10월부터 8개월 보면 지수 S&P 500이 한 20%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책에서 소개하던 거가 한 22개, 3개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았고 그 당시에 보면 10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 떨어진 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 떨어지고요. 많이 올라. 21개 나머지는 다 오른 거고. 저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담담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책에서 22개를 뽑아줬는데 평균이 26%라는 게 이런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라서 더 놀라시게 많은 분이 테슬라가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10월 14일 때가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한 4월, 5월 초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맞아요. 네. 아까 그래프도 보시면 얘기해 주시고 조금 내려가다 나중에 다 올라온 거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3개 남았을 때까지 마이너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 분산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 그래프만 봐도 평상시에 얘기해 주신 그 전략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때 떨어진다고 또 팔고 막 그러면 또 그냥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은 없고 이랬을 건데 그렇죠. 그게 너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래프를 딱 보면 알려주신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요 정도 오면 또 익절하고 싶잖아요. 아까 수익률 거의 30% 가까이 29%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팔고 싶은데 또 여기서 또 이제 최근에 AI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이런 거 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이제 시작 아니야 또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양가 감정이 드는데 그냥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팔아야 되나
그냥 냅둬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네. 대표님께 주식 투자 좀 해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완전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한국 주식을 하고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한국 주식을 하시다 넘어오신 분이 19분 정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그분은 좀 말씀드린 게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부터 처음 하셔갖고 이런 큰 주식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그냥 갖고 와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올랐으니까 팔았다가 이러잖아요. 쉬운 말로 조정받을 때 더 살까? 아니면 지금 보도 올라가고 있는데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반문을 하죠. 주식 투자는 절대 직선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절대 주식이 아니죠. 세상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근데 그걸 하면은 한 72년 동안 하면 더블이 납니다. 더블. 그게 뭐냐면 저축예금이에요. 저축예금. 예금은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원리금 보장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금융기업별로. 그래서 그 리스크가 없이 올라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축예금은 저축예금, 적금 이런 거거든요.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이런 거 다 보장이 안 되는 것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식이란 건 항상 위,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드리냐면 주식을 여러분 사고 나서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테슬라도 10월 14일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한 6개월 동안 유유하시고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돼?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요. 그때 스트레스 분명히 받죠. 스트레스가 우리가 수치로 봐서 한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샀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팔았어요. 수익을 챙겼어. 뭐 5만 원을 벌건 1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1000만 원 1억을 벌건 똑같습니다. 벌었어요. 근데 벌었는데 좋다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5만 배입니다. 5만 배. 내가 판 주식이 올라가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마 처음 미국 주식 해보시면 제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한국 주식 하셨던 분 다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사갖고 떨어진 것보다 팔고 나서 올랐을 때 스트레스는 감당이 안 되고 웬만한 경우 다시 못 삽니다. 제가 여태까지 비싼 가격에 다시 되사는 사람은 100명만 나면 한 명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안 되는 게임.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같이 그냥 샀다 팔았다는 보통 트레이딩하는 주식이라면 제가 여러분들 하시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지만 미국 주식 그것도 좀 크고 우량하고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맞다. 갖고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엔비디아 혹은 테슬라만 사신 분은 계세요. 올인했어 거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아무리 주가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난 평생 이걸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5% 10% 왕왕 떨어지거든요. 주식은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다 그러면 물량은 차익을 일정 수준 챙기셔야 돼요.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안 본더라도 매번 찔끔찔끔 보는 분 있죠. 나는 평생 갖고 3년 5년 몰라 그래도 뉴스 보고 사람들 친구끼리 얘기하면 떨어지면 유유하시는 분 계세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예, 그런 분들은 너무 한두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죠.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땐 행복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차도 또 좋을 수 있죠. 소비생활 할 수 있지만 떨어지는 걸 감당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주식 아무리 보통 분들이라도 한 주식을 뭐 20% 30% 이상 갖고 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분산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갖고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너무 잠이 안 온다. 이거 언제 팔까?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종목별로 20% 정도 한도로 줄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약 벌었다 그러면 박수 쳐드리겠지만 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반대로 아직 미국 주식 아직도 안 산 사람. 우리가 이 얘기를 6개월 전에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안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냥. 근데 아직 안 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최근의 급등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 사야 되나?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좀 조언을 해주세요.
앞으로 1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보다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막 떨어져 갖고 막 급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1년 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특히 요즘같이 약간 올라가는 시기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1년 전에 살 걸, 6개월 전에, 2달 전에만 샀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반문합니다. 오늘 태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 지금 집안이 어렸을 때 여유가 있어갖고 뭐 용돈 받아서 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이제부터 내가 사회생활 돈이 좀 생겼어. 오늘부터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 삼으로서 그럼 일찍 태어나지 그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은 한 150년째 올라왔어요. 다우지수가.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물론 마디마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올라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이제 한국 주식과 다르다고 약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결국 주식은 이익의 변수거든요. 근데 이익이 증가하는 곳에 가서 주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거. 딱 하나를 어떻게 주식 찾느냐 그러면 돈을 잘 벌고 돈을 앞으로도 더 잘 벌 것 같은 기업을 사는 게 주식 투자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장기적으로 그게 증명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업다운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장우석 부사장 같은 책을 쓴 사람 정도 보면 S&P 500이 지수니까요. S&P 500이 올해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가 딱 알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책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근데 제가 반문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한국 주식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700에서 800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매일 뉴스에 보이잖아요. 주당 순이익 아시는 사람 손들고 대답해 보시라 그러면 없어요. 그렇죠. 증권회사 직원도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존재하질 않아요. 예상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 실적은 있죠. 분기 실적은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숫자에 시기에서 올해 예상 실적이 전망이 존재한다 안 한다?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다운에 따라서 이익 변동이 크고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업다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상당히 집중돼 있으나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 흘러가 있거든요.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S&P 500이 한 223달러 정도 됩니다. 딱 알아요. 내년에 235에서 40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거에 바탕을 둬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올해부터 내년에 좋아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내년이 더 좋아지고 후년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좋아지는 것 같은 시장에 가서 아니면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언제? 바로 한 주부터 돈을 사면 되는 거예요. 한 주.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한 번에 다 산다는 생각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오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1,000만 원 있어. 한 방에 무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를 한 번에 산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걸 맞추겠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질문할 때 제일 먼저 타이밍 얘기하셨는데요.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질 것 같은 아직 그 기본을 말씀드렸어요. 크고 우량하고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업 여러분들 정말 알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돼요. 다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분할해서 사시면 되죠. 팁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사도 되고 우리나라 여러분 나눠서 매주 주말마다 사셔도 돼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이거죠. 주식 수로 생각하잖아요. 주식 수. 내가 한 주씩 사겠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보다 마음의 부담이 돼요. 더 사기 싶기도 하고 좀 못 사니까 다 나중에 사기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권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 거가 금액 베이스로 사세요. 금액 베이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달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100달러 여러분들 100달러씩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주 아니면 매달 100달러면 한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90달러로 떨어질 수 있는 다음 달에 그럼 1.1주를 사는데 예전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가 대부분 소수점 거래가 다 되거든요. 이번에 그냥 100달러치 사는 거예요. 다만 1.1주를 사시겠죠. 반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0.9주로 줄겠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어느 특정 시기가 되면 1년 후에 되니까 내가 급여가 좀 올랐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수입이 또 생겼어. 그럼 그때부터 나는 올해 지금부터는 120달러 사겠다.
150달러 그런 식으로 꾸준히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 가치죠. 완전히 주식 수에 민감하지 않고 결국 금액 베이스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한 주식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수많은 계좌와 이미 우리들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포트폴리오로 사는 게 범위로 사는 게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그렇죠, 좋다. 그렇죠. 이미 아는데 네.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래하는 증권사 해주고 있고 어떤 증권사는 포트폴리오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걸 미리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 서비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그렇게 특히 퇴직연금은 ETF를 하잖아요. 강제로 분산 투자가 되는 성격이 또 좋은 점도 있죠. 네, 네. 아까 잠깐 궁금증이 네네. 그 주당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내년 올해 거랑 내년 네, 거에서 네. 내년 게 더 좋아진다 이렇게 네네네. 할 때 내년 거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 책에도 소개해놨다시피 몇몇 그런 발표하는 기관에서 그냥 매주 아니면 여러분 그냥 그럼 조금씩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오고. 기간마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 기관이 자기네 직접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증권사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컨센서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거의 정해져 그게 있다. 거의 맞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아. 네. 한두 군데 증권사는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시각도 있어요. 내년 주당이익이 뭐 220달러일 수도 있고 190달러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중시하는 게 컨센서스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S&P 500같이 이해가 되는데 개별 주식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특히 국내 주식 하셨던 분이 많이 얘기해요. 국내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애널리스트 의견을 반대로 해야 된다.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매수하라면 매도했다. 매도하라면 매수한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여러분들 통계에 이렇게 뭐 몇 개인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있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 보면 다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대한항공, 뭐 LG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 보면 딱 나옵니다. HTS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결같습니다. 다 매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체가별로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특징이에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90% 정도 이상의 매수 의견입니다. 중립 의견이 있고 매도 의견이 가문에 콩나듯 매도 의견이 하나 나오면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 하나 그런 게 있어갖고 큰 뉴스가 됐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거의 똑같고 매수 의견이 다 거의 대부분이고 목표 주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카르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중에 선배나 큰 형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78,000원.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가격을 모르니까 뭐 78,000원의 매수견 뭐 다 매수견이겠지만 이번 실적 보니까 78,000원이라 그러면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다 매수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짜증을 나는 거야. 믿을 게 없다는 얘기하는데 미국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오늘 현재 S&P 500이 오늘 현재입니다. 1,600개 정도의 레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S&P 500 기업에. 그러니까 1,600개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매수 의견이 지금 한 55% 정도 됩니다. 절반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50대 초반 40%대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중립 의견이 한 35, 40% 정도 되고 매도 의견이 한 6% 정도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국은 매도 의견이 꽤 많아요. 애플 매도 의견이 있고요. 테슬라요 매도 의견 많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다 있어요. 엔비디아 없을 건 엔비디아도 중립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이고 미국은 의견이 자유롭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신뢰감을 갖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식 제도에 네네네. 갖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있는데 네. 그 장점들이 그런 어떤 더 다양한 의견들을 더 낼 수 맞아요. 있고 더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상당히 그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身이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단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중립 매도 의견 쓰는 친구 못 버틸 거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공매도 공매도가 완전히 공매도 의견이 자유롭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절대로 그들의 신상을 털지 않습니다.
그 증권사에 압박이 들어올 이유도 없어요. 그 친구의 의견이 틀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바로 아웃되면 돼요. 파이어 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좀 신뢰 갖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